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위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보험 위부 처음 들어봤죠? 위부.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박이 실제로 다 부셔지거나 아니면 2개월 동안 저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못 찾는 거지 실적으로. 그러면 실적으로 못 찾았지만 그걸 이제 전손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주는 건데 위부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앞에 있는 거예요. 찾았어. 근데 전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적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거 배요. 배 이렇게 배가 있는데 이게 뭐 10억짜리다. 10억 넘겠죠. 10억인데 많이 고장난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고치는 게 뭐 20억이다. 이런 경우 고쳐야 말아요. 안 고치겠죠. 이럴 경우에는 실적으로 전손은 아니지만 야 이거 너 가져. 보험회사 너 가져. 대신에 10억 줘. 보험 위부 되셨죠? 이런 거거든요. 느낌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23회인가? 23년도 나왔나? 그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강론이 많이 안 나왔어요. 생명보험 있잖아요. 인보험에서 많이 나오고 그때 안 나오고 그 전 거 뭐 21년, 22년, 20년 뭐 쭉 그때는 항상 얘네들이 나왔어요. 얘는 꼭 한 문제 나왔어요. 꼭 한 문제 나왔어요. 얘는 정확히 뜻만 아시면 돼요. 일단 보험 위부의 정의는 보험의 목적이 배겠죠. 배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전부 이게 중요해요. 멸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동일한 경우 멸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멸실은 아니지만 전부 멸실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추정한다. 추정 전손인 경우 보험의 목적에 모든 권리를 두고 보험자에게 준다. 양도하고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 너 가져. 네가 고쳤어. 돈 내놔. 끝. 해상보험의 손해 발생 사실이나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하는 거. 보험 위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해줘. 일방적이다. 그럼 내가 해달라면 무조건 해줘야 되죠. 야 해줘. 그럼 얘는 네. 그죠? 불요식. 많이 들어봤죠? 불요식 낙성계약. 불요식 낙성계약. 보험의 성질 아시죠? 거기 나온 게 똑같아요. 요식이 필요 없어.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다 필요 없다. 범위 정한 이런 거에서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형성권 계속 나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위부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인하여 자기의 선반 또는 선박 또는 적하, 점유, 적하, 물건, 택배라고 그랬죠, 이거?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이 없어요. 수리해봐야 남는 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너 가져라. 보험금 달라. 두 번째,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 비용이 더 많다. 적하 보험사고로 인해서 훼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은 알겠죠? 실적으로 얘가 전손됐으면 보험금 줘 그래도 되지만 보험금 청구하는 거지만 얘는 전손은 아니에요. 근데 전손된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의한 뭐 해가지고 소멸한다 해가지고 신청한 지체 없이 선박의 운항 해가지고 보험자 적하를 위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실질적으로 위분 요건은 뭐냐? 선박이나 적하, 점유, 상실 회복할 가능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회복하였을 때 뭐 수리했다는 거죠. 수리했을 때 어떻게 해? 가액을 초과되네. 딱 봐도 그냥 초과되게.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위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선박이나 적하, 점유, 상실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포획이나 압수 등 포획이 뭐 누가 이렇게 가져간 거지. 이리 와. 가져간 거. 압수. 이런 것들 피보험자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어떤 거?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빼고는 다 해주겠다. 세 번째, 선박이 보험사고에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초과라고 예상되는 거. 또는 수선 비용은 선박의 구조를 통한 가망 능력. 이거 뭐예요? 가망 능력?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보면 운전하는 능력인데 배는 운전이라고 운항이라고 좀 예쁘게 쓰잖아요. 운항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회복되는 데는 합리적인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단일 사고, 한 사고다. 수선하였을 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선박 수선 불능 된 경우 적하를 위해 위부할 수 있고 선장은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영을 계속할 경우 위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자, 선박이 수선 불능으로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적하는 함께 위부할 수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다 그래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적하가 이거잖아요. 선박 고장났어. 그러면 고장났으니까 얘랑 같이 야, 돈 줘. 얼마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 A라는 배가 B라는 데 이렇게 이거 배요. 적하를 여기다 실었어. 그러면 얘는 위부할 수 있지만 얘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예요. 자, 적하가 보험사고 인하여 심하게 훼손됐다. 비용해가지고 적하에 해서 뭐 한 거 위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게? 수선해봐야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돈 주세요. 우리 잔존물대회 배웠죠? 그냥 너 가져. 나 돈 줘. 그거예요. 자, 형식적인 위부는 피보험자 위부를 하고자 할 땐 상당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 야, 이거 돈 줘. 이게 너무 수선한 돈 많이 들어. 상당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통지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서명, 구도 어떻게 필요가 없다. 자, 여기부터 이제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예. 어떻게 방법 응용 아무렇게 얘기해도 돼. 말로 해도 구두도 하는데 상관없어. 언제 한다? 훼손.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쉬운데 이제부터 약간 복잡한 게 아니야. 헷갈려요. 위부는 무조건이래. 야, 위부 해줘.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 자, 위부 해줘야 돼요.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에 대하여 일을 해야 하고,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해서 생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배가 다 부셔졌을 때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부셔졌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만큼 돈 줘. 할 수가 있대요. 원칙은 전부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대요. 보험가액 일부에 보험에 붙인 경우 뭔 얘기야 이게? 일부 보험 얘기하는 거죠. 일부 보험, 일부의 보험가액이 나오죠.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계속 나왔었죠. 일부 보험, 전부 보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똑같이. 대신에 요거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요것도 가끔 나왔어요. 근데 실적으로 나오면 헷갈려 이게. 보험금액하고 보험가액을 거꾸로 해요. 보험가액에 보험금액에 대한 이렇게 나와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됐죠? 요거. 위부제한들은 당사자 간의 법률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하는 거고, 뭐 기한은 붙일 수 없고, 전부에 대해서만 한다. 위부는 원래는 전부인데 그냥 일부에 대해서 있을 땐 일부만 할 수 있다. 목적물 생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고 가액에 대한 일부 보험에서는 따라 할 수 있다. 됐죠? 자, 일부 보험에서 위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 공유자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부분이니까. 야, 요만큼만 줘. 그러면 요만큼 주면은 거기에 뭐예요? 우리 저기 배웠죠. 대위권 해가지고 배웠죠. 그때 돈 준 만큼 권리가 생기는 거. 보험자 대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피보험자하고 누구? 보험자가 공유자가 되는 거래요. 자, 통지는 어떻게 되냐? 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획과 그 속한 채무, 그 종류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있잖아. 중복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보험. 여기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안 되니까 나 여기도 보험 들었어요. 여기 보험 들었어요.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 자, 통지를 받을 때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조사를 해야지.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제일 통지 받은 날부터 한다. 자,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 못해서 할 수 있다. 자, 여기부터 이제부터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이제 위부란 이거고 이렇게 읽고 통지 어떻게 하고 일부 보면 이렇게 하고 다 돼요. 근데 중복보험 같은 거 딴 데도 있으면 그걸 얘기해야 되고 무조건 저기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이래요. 무조건 하려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위부해.
위부해줘. 그러면 보험자는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불승인이래. 승인 불승인 뭐야? 선택권이 있다는 소리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부해줘. 그럼 보험자는 알았어. 대신에 보험금 주기 위해 뭐 조사 좀 할게. 자료 좀 가져와. 자료가 마땅치 않으면 내가 조금 어떻게? 조금 밀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위부해줘. 그러면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위부해줘. 그러면 보험자는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된 거죠. 오케이. 대신에 야, 돈 주기 전에 그냥 주기 그러네. 이거 진짜 맞니? 위부 맞아? 저거 맞아? 그렇게 조사할 수는 있다. 통지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 뜻이에요.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자, 승인과 불승인이잖아요. 일단 승인을 한 거야. 위부해줘. 네, 그러면 무조건 돈 줘야 돼. 근데 맞아. 위부해줘. 알았어. 하지만 너 조사 좀 해볼게. 그게 불승인이거든요. 그랬을 때 돈을 안 줘도 된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줘도 된다. 그 얘기예요. 위부의 승인은 위부의 요건이 아니라 위부의 원인에 대한 증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대. 위부, 딱 봐도 그냥 다 부셔졌어. 그거 녹슬고. 딱 봐도 아니까 그냥 위부해줄게. 이런 얘기. 승인하면 그 위부에 이를 못하는 의견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어려우면 안 돼요. 자, 불승인이래. 불승인. 승인,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뭐냐면 위부, 야, 위부 할래. 이거 돈 내놔. 이렇게. 이게 다 부셔진 거야. 이거 반쪽이 없어. 엔진도 날아가고 껍데기만 있는 거야, 이거. 그럼 딱 봐도 전송 같잖아요. 그럼 위부해줘. 오케이 했는데 그냥 멀쩡해. 여기 살짝 부셔진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위부해줘. 그러면 야, 네 증명해봐. 진짜 위부에다 전소냐 추정정수 맞아? 네가 증명을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은 거. 할 때 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할 때 위부를 막 증명을 해야죠.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머리가 아픈 건 위부가 뭔지도 모르는데 승인, 불승인 나오고 무조건 한다 그랬는데 또 불승인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데 일단 용어부터 보험의 위부를 승인하지 않을 때는 해가지고 피보험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원인을 위부 원인을 찾아서 증명해야 된다.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만약 위부를 승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이라는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왜냐? 내 거잖아. 왜? 내 보험금을 다 줄 건데 이건 내 거야. 잔존물 대우 배웠죠. 보험자 대의 중에 청구권 잔존물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부를 할 때는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보험자는 위부할 때는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의 목적에 갖는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일부 보험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같이 하는 거죠. 일부 보험은 같이 하는 거고 권리 취득의 시기는 보험료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 도달할 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대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보험자 대위와 달리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 해도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그거 왜 그럴까? 여기 보면 보험자 대위는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자 대위는 돈을 주고 그만큼 내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만 얘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해야 되니까. 미리 조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권리를 취득한대요.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모든 권리이므로 보험의 목적물이 현존하거나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도부터 가지는 권리도 취득한다. 그렇죠? 됐죠?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돼요. 돈 주기 전에 명의를 바꿔? 근데 내가 만약에 돈 주고 나서 내가 잔존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딴 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면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전부지만 일부 있을 때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전부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 일부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일부 할 수 있고 위부할 때는 보험의 목적 서류 교부하고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한다. 이게 좀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위부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손해방지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떤 거 나오냐 하면은 실적으로 위부가 뭐고, 첫 번째 위부가 뭐냐, 뜻, 정의 알아야 되고, 무조건적이고, 승인, 불승인. 그런 게 나와요. 무조건인데 왜 불승이냐? 이렇게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위부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진짜 위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무조건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부 보험일 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세 번, 요즘 많이 나온 거, 요즘 많이 나온 게 요놈. 손해방지 어디 있어? 손해방지 비용. 요거. 손해방지 비용. 얘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위험보험료에, 그만할게요. 미안해. 우리 이제, 저기서 많이는 이제 보험료 중에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손해이론에 할 건데, 그 위험보험료에 속하는 거다. 이게 핫. 그죠? 이거 많이 나와요. 자, 잔존물 대위와 보험 위부의 비교. 잔존물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손이 나와야 돼. 현실적으로. 얘는 추정 전손이다.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오면 네 번째에서 실적으로 선박이 2개월 동안 안 보여서 행방불명이 됐다. 위부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왜? 실적으로 2달 동안 안 보이면 실적인 전손이야, 전손. 우리 전손할 때 실적으로 앞에 있을 때 그게 다 부셔진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전손이지만 선박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행방불명 돼도 어떻게 해? 전손으로 해준다 이거죠. 전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걸 진짜 20분 만에 그냥 빨리 끝낸 거예요. 저거를 원래는 한 2시간 강의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나오는 거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2시간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해 못할 거 짧게 해서 시험에 나올 거만 지금. 요게 다거든요. 한 6개 얘기했잖아. 그게 핵심만 아시면 돼요. 그냥. 위부는 무조건 처음에 위부의 정의, 그리고 현실이냐 추정이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고 승인 불승인. 그리고 뭐였죠? 생각. 일부 보험. 또 뭐였죠? 10초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손해방지 비용하고 잔존물 대의 비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지금은 잔존물 대의 말뜻도 모르고 위부 말뜻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책임보험 나옵니다. 책임보험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과목에서 많이 나와요. 2차 과목에서. 책임보험. 그래서 2차까지는 할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우리 배상책임보험 배울 거예요. 거기 이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어렵게 나오면 좀 세밀하게 조그만데 2차 공부하신 분도 잘 헷갈리는데 거기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뜻만 아시면 돼요. 책임보험이 뭐고 얘 정의가 뭐고 어떻게 처리하고 피보험자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청구한다. 그래서 직접 청구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야. 자, 얘는 뭐냐면 이제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 원래는 피보험자의 이게 손해보험이니까 재물 재산이 떨어졌을 때 사고가 있을 때 그렇게 보상해줘 이거잖아요. 원래 보험이라는 게 내가 다쳤다. 내 재물, 뭐 차량 같은 게 내 차 내 물건이 다치면 나 이거 부셔졌으니까 야 돈 줘. 이거잖아요. 근데 책임보험 뭐냐면 책임을 진대. 누구? 제3자한테. 이거 보이시죠? 제3자. 피해자. 여기다 피해자 쓰면 얘하고 헷갈릴까봐. 피해자라고 쓸게 그냥. 피해자. 얘가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입힌 거예요.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들이받은 거야. 맞죠? 여기에 운전자. 얘는 피해자. 되셨죠? 이런 경우 얘는 어떻게? 얘한테 손해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주고 어떻게? 얘한테 1억 줘. 왜냐? 얘한테 돈 갚았잖아. 이거예요, 이거. 원래는. 교수님, 이렇게 주지 않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원래는 1억을 주고 얘한테 1억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셨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 1억이라는 돈은 누구?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니까 얘를 거치지 말고 거쳤다가 얘가 안 주면 어떻게 해? 얘한테 다이렉트로 가자.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책임보험 계약은 보험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를 인하여 제3자, 피해자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한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소극보험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나마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게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으로 내 물건, 내 재물, 그게 잘못돼서 손해가 입어서 그걸 보상하는 걸 적극적인 보험, 좀 그렇지만 적극적인 보험이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제3자한테 해서 얘가 나한테 청구하면 내 재산이 떨어질까 봐. 재산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소극보험이라고 해요. 간접손해. 소극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소극보험이다. 간접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 물건이 아니잖아. 차를 들이받았어. 내 차가 만약에 내 차도 부셔지는데. 그치? 내 차가 큰 차야. 뭐 5톤짜리 트럭이고 앞에 조그만 차예요. 전기차 쿵 받았어. 전기차는 짜부되겠죠. 내 차는 멀쩡해. 그렇죠? 근데 내 재산이 뭐 떨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사람 거 떨어진 거잖아. 그건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위험 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시켜놓아서 전 재산을 방지한다. 재산을 구제한다. 어떻게? 구제한다. 누구? 제3자를 구제한다. 사회보험 성격과 보험 성격이 있다. 자, 책임보험 보험의 목적과 가액. 일단 보험의 목적하면, 그러니까 재산보험 하면 뭐예요? 재산보험. 재산 말고 재산. 건물이죠, 건물. 보험의 객체. 보험들은 객체, 건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했고, 보험 가액은 얼마예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보험 가액. 100번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자, 보험의 목적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책임보험? 뭐가 보이나? 안 보이는데? 피보험자의 전 재산. 자, 뭘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얘가 뺏어갈까봐. 왜? 내가 잘못했잖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얘가 나한테 뭐 구상이나 소송 올까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전 재산이다. 아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부담하는 배상 책임이고 보험의 목적에는 견해도 있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냥 피보험자가 제3자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사안 또는 재판 필요 경비에 따라 지게 되더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그냥 이런 거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피보험이 그건 책임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다수설 긍정서는 책임보험에서도 어떻게?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왜냐?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이익을 보험에 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돈 뺏어가면 내 재산이 떨어지니까 그게 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피보험이 있다. 그거고 없다. 뭐냐? 책임보험에서 부담하는 배상 책임이 피보험자의 전 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없다는 소리예요. 자, 내 재산은 1억인데 얘가 만약에 10억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얼마 줘요?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 금액 10억 이상 있으면. 그러니까 걔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지는 피보험자의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이익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렇죠? 얘랑 틀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다 피보험 이익이 틀리다 그래서 얘는 같지만 그죠? 얘는 세입자잖아요. 이 건물 저체 얘는 세입자. 다 틀리다. 자, 보험 가액 손해액이 불확정적이므로 피보험 이익이 금전 평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쵸? 뭐 얼마? 모르겠네. 초과 일부 보험은 준용하고 손해보험은 보험금액과 손해의 범위를 결정되고 다수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험 금액의 합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보험 규정이 정의한다. 아니 잠깐만 어디 갔어? 보험 가액이 없대. 너 얼마짜리야? 피보험 이익이 얼마? 그게 없대. 근데 중복보험 뭐야? 가액과 금액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게 중복보험이잖아요. 많이 들어서 가액을 넘는 게 중복보험인데 가액이 없는데 준용한대. 머리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어차피 배상보험도 보험이니까 얘한테 돈 받고 얘한테 돈 받고 그러면 그 돈 받은 게 손해보다는 어떻게 똑같거나 작아야 되죠. 같거나 작아야 되죠. 넘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익을 보면 안 된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상 한도는 법률상 배상 책임액이다. 법률상 배상 책임액이란 실적으로 내가 얘한테 잘못했네요. 얘가 나한테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하겠죠. 그 금액이다. 내가 얘한테 잘못한 거. 자,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50조라는 게 있어요. 일반 불법행위하고 390조 채무불이해. 너 돈 얼마 줄 거야? 언제까지 얼마 줄게. 근데 그날 돼서 돈을 안 줘. 그런 것도 채무불이해. 그럼 두 개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네. 법률상 배상 책임은 요거다. 민법상 750조하고 390조가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불법 책임은 실적으로 내가 때린 거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때린 거. 행동으로 한 거 얘는 서류로 서류로. 자, 보험사고는 뭐예요? 보험사고. 손해사고설. 그러니까 보험자가 제3자 되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다. 때렸네. 그거를 보험사고로 본다. 손해배상 청구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배상 청구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 일단 보험사고가 뭐예요? 보험금을 부르는, 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사고. 그럼 보험사고를 언제 볼 거냐? 내가 때렸어. 보험사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 없잖아요. 그거 아니다. 얘는 뭐냐면 때렸고 얘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내가 때렸어. 얘 다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오겠지. 그때 나 얼마 줘 했을 때 그걸 보험사로 보겠다. 보험사고로. 그 뜻이에요. 그냥 손해사고설은 그냥 때린 거 그 자체가 보험사고고 얘는 청구를 받은 거. 법률상 책임설. 그냥 법률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때다. 손해 종류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변제 또 해가지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승인 화해 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의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정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과실 손익 고려한다 해서 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나오고 2차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해서 이거 나중에 배워 2차 하잖아요. 여기 50%가 이거예요. 이거 손해액을 구하라. 그게 50%거든요. 거기서 배울 건데 1차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 손해는 실적으로 내가 손해 본 거. 소극 손해는 내가 사고 안 났으면 벌 수 있던 거. 저기를 공장으로 생각. 공장은 실적으로 불났어요. 실적으로 불나서 기계가 얼마고, 이게 얼마고, 그런 거 수리비가 얼마고, 그게 적극적인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불나서 얘가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못 하죠. 거기 영업을 못 함으로써 생기는 손해. 이걸 소극 손해라고 간단하게 하고, 과실은 실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이게 과실이고, 손익상계는 이게 그러니까 손익상계라고 하거든요. 실적으로 다 해줄게. 대신에 너 딴 데 받은 거 있지 않냐? 너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그 받은 만큼 빼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어비용. 방어비용은 쭉 이거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피해자가 보험사고의 일정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내가 때렸어. 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송을 가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법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얘가 때렸어요. 나 1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탁탁탁 하면 판사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됐고 이거 맞아. 그게 아니고 거기서 불러요. 가해자를 불러서 반론이라고 하는데 변론한 시간을 줬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1,000만 원만 입혔어요. 그래도 피해자가 나 1억 입었어요. 그걸 판사한테 얘기하면 판사는 뚝뚝뚝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아닌데요. 1,000만 원뿐이 제가 손해 입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어 의무다. 방어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판상 청구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며 방어 비용 지출에 있어서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케이. 보험급여설 보면 방어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과 다르게 우리 손해 방지 비용은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더 이상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손해 방지 비용인데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보험 금액을 넘어도 줘요. 허락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하지만 얘는 여기 뒤에 있나? 뒤에는 좀 이따 할게요. 방어 비용은 어떻게 하냐? 허락을 맡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청구된 게 1억인데 보험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거야. 그거 임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험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게 넘을 것 같아. 나 방어비용 써도 돼?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거야. 큰 차이 그거예요. 방어비용 부담하는 자는 보험자 이해하는 의무하는 거다. 보험자 합의 절충 소송해가지고 하는 거고 피보험자 담보를 제공하고 공탁 집행해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공탁 비용 이렇게 보험 초과 여기 있다. 자, 방어 비용과 담보의 제공 공탁 비용. 자,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준다. 근데 지시가 없으면 안 준다. 초과한 것. 그러면 실적으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또 공탁이 뭐고 어디 갔어? 여기 공탁 비용이 뭐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까지는 공부하기 힘들고 자 일단 공탁 합의하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인정해. 합의 좀 해주세요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나 못해. 1,000만 원 말고 너 1억 가져와. 그럼 나는 실적으로 손해를 입힌 게 1,000만 원뿐이 안 되면 얘한테 1억 주고 합의를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판사한테 가서 나 합의하려는데 얘가 너무 심하게 불러요. 그러면 판사가 가서 공탁 거세요. 그러면 합의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저기를 해주겠다. 효과를 있게끔 해주겠다. 막 그런 것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보험금 지급 시기 해서 10일이다. 10일. 별거 없어요. 10일. 지금은 10일, 뭐든지 10일인데 저기 가면 틀려요. 약관에서 3일, 3영업일 막 이런 게 나오고 30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실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10일이다. 10일. 여기서 보시고 자, 제3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험에 서 있어요. 피보험자 있고 제3자 있는데 이게 뭐야?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1억을 줘. 1억을 주기 전에는 어떻게? 1억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거꾸로 내 피보험자한테 야, 나 1억 얘한테 잘못했어. 1억 줘야 돼. 1억 줘. 1억 갖다 어떻게 해? 얘를 줘야 되는데 지가 먹튀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보호하려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제, 승인 또는 화재, 재판 방법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별것도 아닌데 이거 판결까지 있고. 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그렇죠. 소멸시효는 뭐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죠. 근데 어느 기간 안에 계속 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빨리빨리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